입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 2차전지 관련주들 에코프로비엠이랑 포스코케미칼 어제 했으니까 에코프로비엠이랑 삼성 SDI 이렇게 두 종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지 전기차 관련주들 영상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처음 보시는 분들 좋아요,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 구독자분들께서는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실 2차전지 관련 영상이나 어떻게 보면은 미래 먹거리가 눈에 보이는 섹터들에 대한 종목은 사실 영상을 찍어드릴 때 사실 그렇게 많이 부담이 없습니다. 사실 부담이 없고 뭐 포스코 케미칼도 10만원을 넘어갔고 삼성 SDI도 뭐 50만원이 넘어갔고 그래서 신고가를 계속 만들어주는데 조금 아쉬운 게 이제 에코프로비엠이에요. 에코프로비엠도 뭐 지금 구간 자체는 이따 같이 보겠지만 지금 구간 자체는 뭐 그냥 전향합니다. 다만 아쉬운 건 상대적인 거죠. 왜냐면 포스코 케미칼도 개별 이슈를 통해서 주가가 쭉쭉 올라가고 뭐 삼성 SDI도 뭐 기대감을 가지고 쭉쭉 올라가는 상황에서 이 에코프로비엠 혼자 약간 좀 뒤처지는 약간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게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주주분들이시라면 그럴 때일수록 과연 이 종목이 뭐가 문제인지, 이 종목에 대해서 특별한 악재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약간 이제 수급이 좀 손이 좀 바뀌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긍정적인 쪽으로 좀 수급 손이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이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고, 일단 모멘텀 체크 한번 해볼게요. 리포트 나온 거 있는데 뭐 다 비슷해요. 2021년 영업이익 60% 증가 예상, 그리고 매출액하고 영업이익이 올해 대비해서 40% 6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뭐 에코프로비엠이나 뭐 SDI랑 뭐 합작법인도 다음에 이제 내년에 진행이 되고, 그리고 SK 이노베이션도 매출이 나오는 좌청용 500호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뭐 배터리랑 양극재 공급을 하고 있고, 뭐 SK 이노베이션 요즘에 뭐 주가 흐름 상당히 좋더라고요. SK 이노베이션이 사실 이제 LG랑 이제 법정 얘기가 있었는데 또 연기됐죠. 그 판결이. 이제 그게 이제 해소가 되는 건지 뭐 그래서 요즘에 이제 약간 불확실성이 좀 뒤로 밀려난 뭐 그런 느낌. 그래서 2차전지 관련주들 다 갈 때 좀 지지부진했던 SK 이노베이션이 이렇게 쭉 올라가는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1.7만 톤이었던 양극재 생산 능력은 올해 4만 톤까지 늘어났고 내년 6만 톤, 내후년에는 9만 톤까지 캐파가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제가 공장 설립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기업들은 수지타산 다 따져가면서 이게 내가 100원을 투자하면 150원이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 계산기 다 두드린 다음에 이거 나오겠다 하면은 실행을 한다는 거 말씀드렸었죠. 그럼 그만큼 캐파를 늘리는 것 역시 다 이유가 있고, 얘네들이 뭐 우리가 공장 투자를 했을 때 그 공장에서 나오는 걸로 매출이 났을 때 과연 회사 이득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했겠죠. 당연히 이득이기 때문에 캐파 증설을 결정하고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전기차 배터리 소재 수요의 중심 올해까지는 유럽이라고 해요. 2020년 올해 전기차 판매는 작년 대비 82% 급증, 내년부터는 미국 시장이 재성장세로 전환이 된다. 이게 바이든이 포인트였죠. 바이든이 이제 대통령이 나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친환경 관련주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었고, 그때 살짝 이제 전기차는 좀 소외가 되는 부분이 있었으나 다시금 다른 재생에너지들 지지부진하니 역시 결국 눈에 보이는 친환경, 당장 굴러갈 수 있고 대놓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전기차이기 때문에 전기차 관련주들이 가장 좀 탄력을 강하게 보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미 유럽은 법제화가 됐기 때문에 유럽 시장은 사실 크게 뭐 이슈화 될 게 없어요. 제가 오늘 기사 갖고 온 것도 보면요, 유럽 얘기가 하나도 없죠. 왜냐면 유럽은 너무나 당연하게 구조화했기 때문에 뭐 크게 유럽이 과연 뭐 더 늘릴 것이다 뭐 이런 건 좋겠지만 이미 잘 해가고 있는 대륙이기 때문에 냅둬도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중국만 봐도 2035년 내연기관 자동차 퇴출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물론 이제 10월 말 기사입니다만, 중국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제 지인이 중국에서 이제 반도체 회사 이제 시안이라고 있죠. 이제 삼성이랑 SK 하이닉스 거기서 이제 중국에서 생활을 했었는데, 그 친구의 말을 빌리면 진짜 중국은 과장 조금 보태면 그냥 전기차가 엄청 많답니다. 중국은.
사람도 많아서 뭐 물론 뭐 전기차도 많겠지만 그 우리나라는 사실 지나다니는 차 보면은 전기차 그렇게 막 한 100대 중에 2대? 뭐 이 정도는 아닌가? 하여튼 그렇게 많은 수치는 아닌데 중국 그냥 오며 가며 보면 전기차 엄청 많다고 해요. 그래서 로드맵을 보면은 2023년 내연기관차 생산을 아예 중단하겠다라는 거죠. 2030년 아예 퇴출 나오죠. 퇴출. 그리고 캐나다에서도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가 금지가 됩니다. 이제 그리고 아까 리포트에서 봤던 것처럼 미국이 다시 한번 바이든이 대통령이 됨과 함께 친환경 쪽에 무게를 싣고 간다니 미국도 역시, 캐나다도 역시, 중국도 역시, 그리고 일본 역시 35년 내연기관 차량 판매를 아예 금지해버린다라고 이제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요번에 총리가 바뀌었죠? 그죠? 여기 보시면 일본 정부의 이런 방침은 스가 총리가 취임 이후 첫 국회 연설에서 2050년까지 온실가스 제로를 목표로 한 데 맞춰진 것으로 보인다. 2030년까지 30에서 50%까지 내리겠다. 하지만 판매 중지 시기는 제시하지 못했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동아시아 쪽,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국, 일본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2차 전지 배터리에 가장 앞서 있는 그런 국가들이잖아요. 그래서 뭐 물론 만들길 잘 만들어서 자국에도 그거를 팔면은 너무 좋은데 이미 뭐 중국이야 모르겠어요. 중국은 모르겠고 우리나라는 사실 내수 시장이 그렇게 좋은 나라가 사실 아니기 때문에 공장도 유럽으로 가 있고 그리고 뭐 현대차도 막 북중미로 가 있고 막 공장이 북중미에도 있고 막 유럽에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게 다 우리나라 시장을 공략하는 건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거 아는 거죠. 그리고 기술력이 좋다 보니까 굳이 우리나라에서만 그걸 국한돼서 판매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른 대륙으로 수요가 많은 대륙으로 가는 이유 역시 좋은 기술을 가지고 아시아에서 경쟁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그냥 살라고 하면 돼요. 근데 유럽 시장, 이 미국 시장을 과연 누가 선점을 하느냐.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아시겠지만 삼성 SDI가 유럽의 점유율을 80% 이상 갖고 있고 내년에는 에코프로 BM이랑 삼성 SDI가 합작법인 에코프로 EM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에코프로 EM에서 나오는 거는 삼성 SDI가 양극재를 갖다 쓸 거기 때문에 매출에 대한 뭐 성장성은 제가 뭐 굳이 강조를 하지 않아도 뭐 그쵸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 15만 원 구간을 좀 지켜주는 게 좋다 했는데 일시적으로 깼다 붙였다 버티다가 깼다 다시 올라 태우는 흐름.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이제 이 구간에서 움직이는 거는 그냥 개별 주가로 봤을 때는 되게 상당히 양호한 흐름이거든요, 사실. 그죠? 이 구간에서 놀던 친구가 다시 제자리로 찾아온 건 양호한 흐름인데 뭐 예를 들어서 SK이노베이션 다르죠? 움직임이.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움직임이 다르죠? 삼성 SDI 움직임이 다르죠? LNF까지 볼까요? 움직임이 다르죠. 그러니까 에코프로비엠이 조금 늦어요. 조금 늦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유를 여기서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제 11월부터 12월이 됐는데 11월부터 대략 11월부터 그러니까 수급에 어떻게 보면 연속성이 없어요 지금. 들락날락 하면 심지어 이제 12월 한창 분위기 좋을 때는 양매도만 계속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개인들의 매도가 강해지고 외국인과 기관의 연속성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3일 연속 기관의 매수세, 외국인도 오늘 제하고 오늘 빼고 전 3일 연속 매수세인데 11월 중순 11월부터 볼까요? 11월 요때 한 번 제외하고는요. 이때 제외하고 지금 연속성으로 수급이 보이는 날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뜨문 근데 이제 위치 자체가 예를 들어서 이런 밑구간에서 이런 흐름이 밑구간에서 나왔다면은 헷갈린다 할 수 있어. 헷갈린다. 근데 이미 자리를 잡아놓고 연속적으로 들어온 거는 여기서 힘을 모아서 한번 도전 한번 해보지 않을까라는 의미를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 자체는 상당히 나쁘지 않고 다만 다른 2차 전지 관련주들에 비하면 조금은 아쉽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비엠 얘기를 좀 많이 드렸는데 삼성 SDI는 그러니까 오늘 그게 있었죠. 코스피 지수 편입 이슈가 있었는데 뭐 다른 바이오 종목들에서는 변동성이 상당히 컸어요. 상당히 컸지만 2차 전지 관해서는 크게 이렇다 할 이렇게 주가의 변동폭을 많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 SDI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50만 원 구간, 55만 원, 52만 원, 50만 원
이 구간까지에 내려온다면 그때 가서는 충분히 대응을 해야 되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노이즈 없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백신 뭐 사야 될지 모르겠어요. 치료제 뭐가 될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도무지 왜 이렇게 셀트리온만 가는 거예요? 왜 HLB는 가다 안 가요? 이렇게 약간 좀 머리 아프게 주식을 굳이 안 하셔도 되는 분이라면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2차 전지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마지막 지금 10분 넘어가는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냥 편안하게 2차 전지 전기차 관련주 갖고 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다음에서 저희 허브경제TV 검색하시면 저희 사이트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고 그 카카오톡 사칭 좀 주의해 주셔라 라는 거 이제 강조드리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영상에서 계속 언급을 많이 말씀을 드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쪽으로 친구 추가를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사칭 채널 나오면은 절대 여기 들어가시면은 약간 이제 늪으로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막 장애주식 1대1 종목 상담 해주겠다 이런 얘기 하는데 이런 거 받으셔봤자 뭐 좋을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카카오톡 친구 추가는요, 저희 계정은 아이디로 추가하신 다음에 HBTV 1004로만 나오는 계정이 저희 계정입니다. 그거 외에는 저희가 아니기 때문에 사칭 꼭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전기차는 좀 중장기 모멘텀을 가지고 간다 했을 때 나 좀 오늘 시간이 되는데 좀 매매할 게 없나 보시면 홈페이지에 오늘의 무료춘 종목 해가지고 매일매일 무료춘 종목 리딩이 진행이 됩니다. 오늘도 역시 진행이 됐고 2020년 12월 10일 무료 리딩이 진행이 되고 8시부터 진행을 하고요. 공지사항 꼭 봐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당일 매수 당일 매도예요. 단타 매매는 급등이 심합니다. 초보자분들은 관망 유지해 주시거나 연습 매매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카카오톡 친구 추가 아까 설명드렸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익숙한 종목이 하나 나왔죠. 포스코 케미칼, 뭐 메탈라이브, 뭐 포인트 모바일 이렇게 종목을 추천을 드렸는데 세 종목 모두 좋은 결과로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오늘 뭐 내마녀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변동성을 키울 것이다 했지만 해보경제TV는 오늘 VIP 뭐 무료천주 뭐 깔끔하게 다 모두 수익을 내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 산타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VIP 분들 추첨을 통해서 치킨, 와인, 커피 쿠폰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해 주시고요. 저희가 이제 올해까지는 1년 가입비를 100만 원으로 받고 있는데 저희 컨텐츠에 자신이 있다 보니 내년부터는 이제 가입비를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좋은 마지막 기회일 때 사람이 또 이제 마지막 기회를 놓치면 후회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기회일 때 한번 참여하셔가지고 내년부터 좀 좋은 종목 미리 선심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2차전지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